안녕하십니까. 오늘 강의하게 될 강사 허천일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무척 감사드리고요. 부족하더라도 오늘 강의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주제는요. 퇴직연금 제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28년 동안 근무했고 대부, 이해금 등 은행 전반에 대해서 경험해 보았고 지점장으로 또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여자고등학교에서 사회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많이들 아실 겁니다. 2005년도에 이미 도입이 돼서 대부분의 큰 사업장에서는 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DC형, DB형, IRP형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대부분 이 퇴직연금이 피상적으로는 알아도 어떤 내용이 수록되어져 있고 나에게 또 가장 적합한 형은 어느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미흡해서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과 함께 본 PT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도입 배경으로 보면요. 한국 사회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고 이미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초과함으로써 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퇴직연금이 도입되면서 큰 회사는 이미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많고 그러하지 않은 5인 이하 영세 사업장 경우는 아직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 입사와 동시에 자동으로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퇴직연금 제도는 법적으로 전부 가입하게 되어 있으나 아직 강제적으로 종용하거나 그러고 있지는 않은 입장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의 장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금을 나중에 낸다는 점과 두 번째는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대략 한 30%의 절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퇴직연금의 종류와 내용을 살펴볼까요? 일단 퇴직연금의 종류는 첫 번째로 확정급여형, 일명 DB형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그러죠. 세 번째,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있습니다. 자, 제가 표로 준비해 왔는데 같이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일단 확정급여형인 DB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것은 적립운용 주체가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 좋냐면 임금 상승률이 높은 사업자, 즉 봉급이 수시로 막 올라가는 곳, 그런 곳이 좋고요. 관리 능력이 있는 기업이 이 DB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기업 같이 관리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사실적으로 DB형은 거의 정기예금 금리 정도를 운용하고 있는 게 DB형인 대신에 안정적이라는 것이 큰 장점으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기여형을 보면 이 적립금의 운용 주체는 근로자라는 게 큰 특색입니다. 적합기업 및 근로자로서는 연봉제, 체불 위험이 있는 기업, 또 직장 이동이 빈번한 근로자가 이 형을 고르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퇴직금 수령 시 징수하는 퇴직소득세가 아주 중요한데요. 퇴직소득세가 무엇인지조차도 잘 모르고 세금 떼지 뭐 이 정도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개념 정립을 다시 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라는 것은 자신이 근무한 회사에서 쌓아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할 시에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실제 자신이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국세청의 NTS 사이트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근무 연수와 퇴직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동으로 계산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는 퇴직연금에 갖는 주요 지르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퇴직연금 제도에서는 내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받지 않는 것인가? 네, 예전 퇴직금 제도에서는 퇴직금을 월급 통장으로 직접 받았지만 퇴직연금 제도 하에서는 IRP 통장으로 받습니다. 왜 이 통장으로 받아야만 되냐면 세금 절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퇴직금을 IRP 통장에 이체 받은 후 만 55세에 도달했을 때 이것을 일시금으로 찾거나 나중에 연금으로 타게 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가 중간에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고 싶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DB에서 DC형으로 전환은 가능하지만 DC형에서 DB로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손실이 날 수도 있는 DC를 남의 돈과 섞여 있는 DB 계좌로 전환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퇴직소득세가 퇴직금에 대해서 공제하는 세금이라면 임대소득이나 주식배당소득 등 기타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소득 자체로 끝나버립니다. 세금이.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되고요. 네 번째로 IRP 계좌라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생소합니다. 사실은 IRP 계좌라는 것은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요. 퇴직금을 받기 위한 전용 통장으로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셔서 보통 통장 만들듯이 그냥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계좌를 만들어서 인사과의 계좌번호를 통보하면 퇴직 후 이 계좌로 14일 이내에 입금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IL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할 시에 세금 혜택이 있다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좀 알려달라는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 번에 퇴직금을 바로 받게 되면 일시에 받게 되면 세금을 많이 징수당하게 되고 연금으로 받으면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내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퇴직금으로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에 세금을 1천만 원이 징수되었다 할 경우 연금 수령으로 한 사람은 만약 퇴직소득세가 1천만 원이었다 하면 10년으로 연금으로서 나누어 내기 때문에 700만 원만 10년 동안 내게 되어 300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즉 30%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 1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하기로 했는데 부득이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혜택 받아왔던 세금은 소급하여 전부 환급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받아왔던 연금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의 것만 세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하면 1년에 인출할 수 있는 연금 수령액 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 시 연금 수령액 한도를 초과해서 찾아 쓸 수는 있나요? 물론입니다. 내 돈이므로 찾아 쓸 수는 있으나 추가 인출분은 정상적인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우리가 연금으로 내게 되면 10년 동안에 나누어 낸다 그러면 그 해마다 이렇게 나누어서 그 찾아갈 수 있는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여덟 번째, 연금으로 지급받는 도중 연금소득세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개념이 생소한데 이것이 무엇인가요?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즉 퇴직금을 연금 수령으로 계획한 사람은 만 55세 이후에 10년 동안 연금으로 지급받기로 했을 때 IRP에서 찾아 쓰실 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때는 퇴직소득세를 하지 않고 연금소득세를 합니다. 즉 연금을 해마다 받는 그런 과정에서 나오는 개념입니다. 연금 지급 시 퇴직 자금 인출 순서가 첫째로는 퇴직금부터 인출하고 나머지는 마지막으로 그 연금 운용했던 연금 운용 부분이 인출되는데 이 연금은 운용 수익에 대해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3.3%에서 5.5%가 부과됩니다. 즉 연금 소득세는 3.3%에서 나이와 퇴직 시점에 따라 적용 구간이 다르다는 말이고요. 55세에서 70세는 5.5%, 70세에서 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IRP 계좌로 운용 중인 금액에 대해서 이자 소득세를 내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은행에서는 1원이라도 이자가 생기면 이자 소득세 15.4%를 징수하나 IRP는 계좌 운용 동안에는 이런 세금을 전혀 안 내고 인출할 때 비로소 지급하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10번 퇴직금을 이미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다시 IRP로 입금할 방법이 있나? 네. 퇴직금을 수령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IRP 계좌에 재입금이 가능하니까 인사부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일을 지나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1번 IRP 계좌는 2억 원 중 1억 원이 필요하였다. 이런 불가피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일부 해지가 안 되는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안 된답니다. 해지하면 강제로 세금을 내야만 하게 되겠습니다. 12번 최고의 퇴직연금 병행 절세 재테크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이건 그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 경우에는 첫 번째로 IRP로 300만 원을 채워서 그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 근로 연말정산 혜택을 받고요. 연금저축도 두 번째로 400만 원을 채우고 세 번째로 더 여유가 있으실 때 1,100만 원 정도 연금저축 펀드로 투자하면 상당한 재테크나 절세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13번 나는 매달 회사에서 공제해가는 금액 말고 여유가 있어가지고 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싶다. 가능한가? 이거 참 좋은 질문이고요. 부럽습니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여태까지 그 질문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그 퇴직소득세의 계산 방법을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에 띄워놨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퇴직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왔다 이겁니다. 몇 억이 나왔다. 그러면 첫 번째로 근속연수공제를 빼게 되게 됩니다. 근속연수공제라는 것은 오래 근무할수록 그 공제 금액이 커져서 좋은 겁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에서 근속연수와 한산급여공제를 빼고 그러면 과세 표준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종합소득세율을 곱하게 됩니다. 이 종합소득세율은 뒤에 프레젠테이션 화면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합소득세율 구간값을 6%에서 42%까지 있는데 그것을 곱하게 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그 금액에다가 그다음에 기납부세액이나 세액을 공제할 부분을 빼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차가감 납부세액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그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면서 종합소득세율이라는 게 아까 나이가 아니라 그 구간값별로 기준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00만 원 이하는 6%고요.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는 15%. 그래서 누진 공제액이 108만 원이고요.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8,800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는 35% 구간값,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38% 구간값,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40%의 구간대 값을 가지고요. 5억 원 초과는 42%의 구간대 값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절세 효과를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IRP 계좌를 단 하루라도 이체했다면 세금을 절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루만이라도 예치했다 인출하게 되면 그 당해년도 세금 내야 할 세금 금액을 할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내야 될 것을요. 그 다음에 1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했을 경우는 총 세금액의 30%를 덜 내는 절세 효과를 가져오니까 반드시 퇴직금은 IRP 계좌를 개설하여서 반드시 이 통장으로 수령을 받는 게 필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2억 원 정도를 퇴직금으로 수령받았을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이 절세 금액은 몇백만 원을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몇백만 원을 절약할 수가 있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퇴직연금 제도를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세금 쪽과 퇴직소득세를 어떻게 내는지, 그 다음에 절세 효과는 과연 몇 프로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이고 궁금한 질문들을 모아서 제가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우리가 퇴직을 준비하면서 노후가 안정적으로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바랄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퇴직금이라도 그 DC형의 경우는 운용을 자기가 잘해서 그 증권이나 주식에 운용을 한다면 똑같이 입사해서 퇴직할 때 받아갈 수 있는 퇴직연금이 틀리게 되는 것입니다. 안정적인 걸 원하시면 DB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내가 자산을 운용할 능력이 있다 하면 DC형으로 운용하여서 근무하는 도중에도 충분히 퇴직금을 불려나갈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 DBDC 말고도 요즘 금융권에는 TDF라고 그래요. 타겟 데이트 펀드라고 그래서 초반전에는 그 주식이나 젊었을 때는 주식이나 이런 데 수익이 높은 데다 펀드를 비중하고요. 그다음에 나이를 먹을수록 안정적으로 채권에 더 중점적으로 운용을 하는 그런 그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금융기관에 가셔서 상의를 해 보시고요. 어찌됐든 그 개미처럼 일해서 또 현명하게 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이 편안하고 행복하고 윤택해지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여러분들을 모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노후국제 타임 하나 선물이 들어와 있습니다.